퇴임을 앞둔 의장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번 선거에서 여당, 민주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만든 것 절대 여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뒤늦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보시죠. 임기 종료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 여당의 비례위성 정당에 대해서 맹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했어요. 준연동형 비례제는 나로선 금지가 있었는데 현재 운영 방식을 보니 오히려 빠꾸했다, 후퇴했다. 양당 제도가 더 강화된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야당은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지만 여당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본인이 소속된 민주당의 이번 더불어시민당으로 선거를 치른 것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맹비판을 가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국회에서 뜯어 고쳐야 한다. 다시 양당 체제에 대해서 희희낙낙하다가 둘 다 망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돼서도 윤석열 때려잡으려고 만든 게 아니다 라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예. 문희상 의장 사실은 선거제 국면에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앞장서서 사실은 그랬죠. 찬성을 했잖아요. 국회의장으로서. 그래서 야당에서는 비판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의장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 여야가 서로 대립하고 이럴 때 어떻게 의사 절차를 밟을 거냐 이 과정을 거의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여러 본인이 무리를 하고 아들 공천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는 야당의 조롱어린 비판을 직면하면서까지 선거제도를 통한 정치적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분명히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제도가 적어도 양단제를 좀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군소정당들, 작은 정당들이 더 많은 의견들, 국민의 의견들을 담아서 들어와서 국회 다양성을 담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걸 강행을 하는데 어쨌든 의장으로서 힘을 실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 이게 그걸 반대했던 야당이 꼼수를 쓰는 거는 야당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를 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을 여당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저건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냐라고 이제 본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 것인지 말 건지를 논할 때 뭐 당론은 결정나면 따라야 되겠지만 저는 이건 옳지 않다. 반대했었어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었고 그것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시달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좋은 결과가 아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볼 때는 꼼수에 우리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였다라고 얘기할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가 선거법 개정이 그 생각했었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그때 7석을 얻었더라도 그 국민들이 판단해 줄 거다. 믿자 이렇게 했는데 지역구에서 163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을 믿고 갔으면 비례 7석, 8석만 얻었더라도 사실은 대승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명분적으로 여러 가지 뒷맛을 남기는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여야 모두 다 이게 지금 맞냐라고 하는 평가를 좀 철저하게 해서 다음 선거법 개정에는 이런 꼼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또 지금의 극단화되어 있는 양당 체제 이 부분을 좀 넘어서기 위한 고민을 다시 한번 바닥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김용태 의원님, 문 의장님께서 상당히 소신 돌직구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창 논란이 됐을 때 특히 현재 여당 소속의 한 인사는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 이란 말로 비례정당 가야 된다. 이 논란은 뜨거웠을 때는 왜 문 의장께서 정작 가만히 계시다가 다 끝나고 나서 퇴임 얼마 안 남고 나서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아쉬움은 남네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관심 갖기 싫습니다. 지나간 일이고요. 다만 제가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는 관심 받지 않고 우리 박용진 의원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례정당 이거는 성립 불가능한 제도예요. 그러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고 전 세계에서 독일이라는 매우 독특한 나라나 몇 가지 나라 말고 성립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만들어지면 반드시 위성정당 만들 거다. 어떤 욕을 먹더라도. 그거는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거 그대로 놔두면 또 다음 선거 때 또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제도 있잖아요. 비례대표 제도.
근데 그것이 비례대표 제도가 좀 악용된 소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손질하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이거를 다시 준동형, 연동형 이걸 다시 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고 21대 국회 때 잘 바꾸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무소속 두 후보가 이른바 사전투표 조작설과 관련해서 두 의원이 소신 발언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준표 당선인과 이용호 당선인인데요. 둘 다 무소속. 한 분은 미래통합당 소속이었고 한 분은 민주당 소속이었죠. 두 분 다 본인의 당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분들인데 각기 정당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데 사전투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홍준표 당선인은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작투표를 할 수 있나. 노무현 당선 때 나도 재검표해봤는데 이해창 후보가 2표 줄고 노무현 후보가 3표 더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차분하게 민경욱 의원의 재검표 결과를 좀 보자라고 이른바 파이르는 발언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용호 당선인은요. 사전투표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이른바 동원투표의 부작용까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굉장히 소신 발언한 거죠. 사전투표를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수장님, 네. 어떤 발언 맥락입니까? 홍준표 전 대표 얘기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됐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산 조작으로 인한 조작투표가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이 지금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라는 분들의 주장인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의 주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253개 지역구 중에서요. 16군데 지역이 관내 사전투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상한 부분인데 그건 이상한 거지 그거를 조작됐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난 5월 2일 날에요. 909회 로또 그것이 추첨이 있었어요. 로또가 1등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입니다. 근데 이번에요. 11분이 1등 당첨됐어요. 그럼 이거 로또도 조작된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용호 당선인은요. 이용호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전투표 없애자. 그렇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공식선거운동에 13일이 있잖아요.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은 공식선거운동일이 8에서 9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본선거일 바로 직전에 터진 여러 가지 후보 검증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사전투표한 분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러한 후보의 검증에 문제가 있고 또한 사전투표일 때 여러 가지 동원되는 그러한 투표가 나올 수가 있으니 사전투표가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이러한 역기능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폐지하는 게 어떠냐라는 것이 이용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용호 의원이 상당히 돌직구를 날린 건데 사전투표 제도는 각종 관변단체, 산악회, 종친회 등 자칫 관권, 금권, 동원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에 노출돼 있다라며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특정 후보가 동원하는 시기다. 특히 총선 시기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그 동원이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며 관권, 금권, 동원 선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를 사전에 처단해야 할 문제다. 사전투표를 개선하고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특히 농촌 지역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동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용호 의원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네 지역에서 그럼 이런 일을 했었냐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동원 투표를 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근데 하지만 사전투표 없앤다고 그래서 선거 당일날 이런 동원 투표가 없어질 것이냐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용호 의원의 저러한 얘기는 분명히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